이번 주 처음 선보이는 경제인 이슈는 국내 경제와 산업별 전망은 물론 경제계 인사와 관련한 이슈를 다룹니다. 관심은 많지만 헷갈리는 내용도 팩트체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은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짧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원래 증권사 출신이고요. 증권사에서 일하다가 경제방송에 2002년부터 진출을 해서 한 22년 정도 된 경제방송의 고인물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산업별 이슈라든지 경제 상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저만의 해석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떤 경제적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제인 이슈 첫 주제는 돌아온 트럼프 시대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인데요. 우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은 기존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마가라고 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인선의 핵심 포인트가 기존에는 여러 사람들, 네오콘이라든지 비교적 여러 세력들이 섞여 있는 공화당 정부의 출발이었다면 이번에는 비교적 순수한 트럼피즘의 출발로 여겨지고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주니어가 전면에 나서서 인선을 지휘하고 있는 만큼 기존보다는 색깔이 굉장히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관세 정책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규제 철폐, 그 다음에 관세라는 키워드는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본인이 또 기업인이다 보니까 법인세 인하와 같은 비교적 기업에 유리한 그런 형태를 가져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별로 봤을 때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 민주당과 방향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었던 내용이라고 본다면 약가 인하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산업별로 미칠 영향은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산업별로 좀 전망해 볼까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조선업이 이제 큰 수혜를 받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근데 이제 주목할 점이 방산이잖아요. 네. 이 두 산업이 겹치긴 하지만 이제 방산만 놓고 보면은 대선 전부터 이제 트럼프 당선이 호재냐 악재냐 전망이 엇갈렸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호재로 기운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반적으로는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의 핵심 키워드는 결국은 미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방향이 미국에 유리할까? 미국이 왜 돈을 쓰게 만드느냐죠. 그래서 방위비를 만약에 여러 지역에서 올려준다면 트럼프가 나토에서 빠질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세계 경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 이것은 트럼프 2기에는 좀 더 뒤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렇다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이 전 세계에 장악력을 넓혀가는 걸 두고 보지는 않겠지만, 그걸 지키는 것 스스로 하되 미국은 뒤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정도로 가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위비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방산주에게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소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중국이나 소련, 러시아 무기를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 나이가 드러났네요. 소련 아니고요. 자, 러시아의 무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의 입장에서는 미국 무기와 호환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그래도 품질이 괜찮은 무기를 고를 수밖에 없는데, 그건 이미 K2나 K9에서 확인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지대공, 지대지 미사일 같은 경우도 한국의 현무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검증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별로도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엔 추가 수주가 이미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을 보시면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데요. 그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가장 먼저 밝힌 게 조선업 MRO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당일 아침에도 하나오션 관련된 뉴스가 추가적으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MRO와 관련된 수주, 유지보수와 관련된 해군 수주, 미 해군 수주는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되는 건 트럼프 정부의 속성상 과연 이익을 우리가 많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수주인지는 앞으로 좀 검증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 미국의 군함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계속 우리나라의 조선소로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미국의 전략자산, 예를 들어서 핵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핵항공모함 같은 것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와서 수리를 받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면 과연 그 적국, 가상의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그 전략자산이 자신의 나라 앞까지 오는 걸 과연 바라만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 규모로 보면 지금 20조가 넘는 규모란 말이죠. 미 해군의 MRO 전체 시장 규모가. 그래서 만약에 이걸 수주할 수 있다면 지금 조선주 전체 매출 금액의 거의 그 준하는 부분이어서 엄청나게 큰 산업이기는 한데 이 정도까지 확산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나타나는 것처럼 일부 군함의 그 수주 정도에 준하는 그런 형태로 갈 것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조선주의 전망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논해볼 게 있는데 이 소식이 나오기 전에 잘 나가던 조선주 주가가 덜컥 흔들렸거든요. 근데 조선주를 둘러싸고 있는 몇몇 지표들이 지금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조선주의 주가와 가장 붙어 있는 게 신조선가, 그 다음에 중고선가 이런 것들인데요. 둘 다 지금 탄력에 꺾여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는 거죠, 자료 화면이. 네, 그래서 첫 번째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신조선가와 중고선가가 나오는데 신조선가도 그동안은 계속 한 달에 한 1, 2 정도 포인트라도 계속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신조선가라고 하는 거 조선 새로 발주할 때 나오는 가격인데 이게 계속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급이 날리니까 수요 쪽이 높으니까 계속 가격을 올릴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2, 3개월째 정체고요. 그 다음에 중고선가가 올라가는 건 왜 중요하냐면 신조선가가 너무 비싸거나 이쪽이 빠르게 조달이 안 돼서 빠르게 조달할 수 있는 중고선을 누군가 사면 이것도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 여름까지는 신조가와 중고선가가 두 개가 같이 동반해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교적 강했다라는 거고요. 국내 조선업의 가장 큰 약점이 고가 수주를 하지 못하고 안 좋은 조건에서 저가 수주를 해서 그동안 이익이 안 났다라는 거였는데 그게 작년부터 개선되기 시작해서 올해는 신조와 중고선가가 다 오르니까 더 좋은 조건에 계속 수주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신조가하고 중고선가 두 개가 모두 꺾이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뭔가 실적이 다시 정체 단계로 가는 게 아니냐는 의심 때문에 최근에 실적은 좋았는데 주가는 정체됐었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결국 이 조선가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건 운임입니다. 네. 그래서 운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SCFI처럼 상하이 운임이 있고 그래서 두 번째 준비된 그림 보시면 BDI라고 해서 권화물 지수, 그 다음에 컨테이너 지수 여러 가지 그 운임 지수들이 있는데 이 운임 지수들이 중국의 사재기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오르다가 하반기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다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선업의 업황 자체는 조금 둔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 마지막으로는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하반기 들어서는 신조 거래량이나 중고 거래량이 모두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조선업 자체의 어떤 동력은 상반기보다 떨어진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당선자의 MRO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수주를 이미 하고 있는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주가가 급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흐름은 좋은데 이게 더 주가가 올라가고 더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의미 있는 수주의 금액을 계속 채울 수 있는지 또 이 수주는 우리가 이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양질의 수주인지를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이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다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트럼프 당선인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긴 했지만 이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현재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떻게 좀 실제 폐지가 될까요? 네, 이것도 우리가 지금 전망을 쉽게 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전반적인 협상 전략이 거래 기술에도 보면 자기가 원하는 바가 60이면 일단 100을 질러놓고 협상을 하면서 60까지 내리거나 60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합의를 이루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은 폐지라고 하더라도 실제 결정은 폐지가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아마 폐지보다는 여러 이해관계들 때문에 자금이 재조정되거나 그러니까 여기에 지원하고 있던 걸 이쪽으로 좀 돌리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지원되는 자금의 어떤 양이 줄어드는 그런 변경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면서 왜 그런지를 살펴보면
이 전력원별로 지금 미국에서 똑같은 킬로와트 단위를 생산할 때 어떤 발전 방법이 가장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육상풍력입니다. 육상풍력의 비용이 가장 낮고요. 지금 뭐 트럼프 당선자가 공언하고 있는 원자력 같은 경우에 비용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뭐 기존의 뭐 천연가스 발전 이런 것들도 비용이 비교적 높아요. 오히려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이 비용이 낮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당선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비용이 낮은 것을 자기가 친환경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과연 포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준비된 그림 옆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지금 가장 많은 풍력을 만들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의외로 텍사스입니다. 네. 근데 텍사스가 압도적으로 지금 많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다음에 아이오와주 뭐 이런 주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상위 네 주가 모두 공화당이 엄청나게 지지를 받는 주들입니다. 네네. 그러면 트럼프가 그 주에서 이미 잘 되고 있는 산업, 사람들이 고용되고 있고 돈을 벌고 있는 산업을 망가뜨리면서까지 과연 IRA를 폐지할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좀 개인적으로 낮다라고 봐서 뭐 그렇게 본다면 약간의 수정 정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그런 관점에서 산업의 약간의 뭐 변화 정도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뭐 우리가 천지개벽할 만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동차 업계와 철강에 이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관세 문제도 있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트럼프 당선자는 이제 친환경 정책에 대해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 친환경차 지원도 축소가 예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철강은요,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수출되고 있는 건 일부 에너지 관관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수출되고 있어서 그들 업종은 이미 어느 정도 FTA를 통해서 계약을 맺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보편관세로 모두 10%를 받는다면 영향이 중립적이라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자동차가 미국에서 워낙 그동안 지금 꿀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금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약에 관세를 받게 된다면 이건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네. 다만 현대기아차는 일방적인 타격을 받을 수 없는 건 이건 좀 우프다라고 해야 되는데, 현대기아차가 전기차에서 잘하고 있어요. 차도 괜찮아요. 네. 그런데 현대기아차의 지금 전기차 비중은 10%가 안 됩니다. 예. 그런데 미국의 전체적인 전기차의 지금 신차 진입률이 10%가 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좋은 차를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전기차를 그렇게 잘 파는 업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미국 시장에서도 최근에 오히려 하이브리드가 더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뭐 물론 당연히 도요타나 혼다가 더 잘하긴 하지만 최근에 현대기아차의 미국 하이브리드 판매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쓴다고 해서 과연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이나 판매량이 급격하게 떨어질 거냐? 뭐 그러진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기존보다는 이익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감안해 보면 최근 주가가 먼저 선조정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산업의 피해는 제한적이고 주가도 하락을 선반영해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에너지 정책 얘기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바람이 사그라들고 이제 화석 연료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동차 산업만 연관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 국내 첨단 산업 제품들도 다 에너지 부담을 낮추는 제품들을 내세우고 있고 또 네. 유럽에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이 유럽과 이제 환경 노선과 관련해 달리 가겠다는 건데 이제 다른 업계들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뭐 유럽과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떨어지는 태양광은 만약에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해당 이슈와 상관없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년도 이익을 설정해 놓을 때 하나솔루션의 미국 법인 하나큐셀의 전반적인 이익을 이미 그 세액공제분을 더해 놓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라진다면 이들 기업은 스스로 뭔가를 찾아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에너지 플랜트 산업이라든지 기계 산업이라든지 뭐 건설 기계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미국이 메이크 아메리카라고 했는데 미국에 뭐가 있습니까? 공장이 있습니까? 뭐 그다음에 사람들은 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소비의 나라, 서비스의 나라잖아요.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위대한 기업이지만 엔비디아가 만들 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결국은 설계할 줄 알 뿐이고 만드는 건 TSMC가 다 하고 있는 거죠. 가해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트럼프가 2년 후에도
현재 정치적 그립을 잡고 가기 위해선 러스트벨트하고 썬벨트라고 하는 두 개의 벨트를 모두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러스트벨트는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지키면 되고 썬벨트는 뭐를 지키면 될까요? 결국은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난 1기처럼 농산물 수출을 더 푸시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농산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미국의 종자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뭐 농기계 관련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모멘텀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산업의 변화, 에너지의 변화에 있어서도 충분히 트럼프 시대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과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해 보시되 일단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뭐 국내 석유화학이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은 보조금을 못 받게 되면 실제로 잘 버티기가 어렵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커진 이제 우리 국내 산업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제가 정책 관련자가 아닌데 뭐 조언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우습긴 하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선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더 확연해진 것은 예전처럼 글로벌화, 세계화 없어졌다. 소위 반세계화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블록화로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과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을 엄청나게 우리가 때렸던 가장 핵심 이슈는 너희는 왜 보조금을 주는데 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바이든 정부의 칩스법이나 IRA법은 구체적으로 우리도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유럽도 이제 대놓고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던 뻔히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산업들이 있는데 이런 산업들에는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는 대외 수출이 중요하니까 뭐 대놓고 보조금을 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향에서 보조금을 주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육성책을 뭔가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해를 받는 쪽에는 당근과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적극적으로 밀어서 수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 비즈니스 프렌들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어떤 영업을 통해서든 아니면 통상 그 업무에 대한 그 푸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을 더 늘려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정부 역할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트럼프 2기가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 통상 쪽에서 이쪽과 어떤 협의를 잘 끌어내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님 고맙습니다.